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진짜로 일부러 그러진 않아. 자, 아까 7번 문제도 사실 똑같아. 자, 왜? 우리 여기 10층에 올라가면 좋은 데 있다니까. 하늘정원 있다니까. 낮에는 문이 열려 있을 거야. 한 판 뜨고 와. 어? 자, 얘들아. 7번 봅니다. 7번. 누구는 꺼달라. 누구는 켜달라. 추우면 얘기하십시오. 자, 7번. 7. 그림과 같이 설치한, 자, 이것도 사실 똑같은 문제거든. 양쪽에서 던지나, 한쪽은 던지고 한쪽은 그대로 떨어뜨리나, 결국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해도 돼. 자, 7번 보면 그림과 같이 설치한 두 탑 위라고 돼 있는데 보면은 높이가 지금 동일하지? 그지? 높이가 동일한 두 탑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던졌고요. 하나는 그대로 떨어뜨린 건데 바닥에 닿기 직전, 닿는 순간에 얘네가 충돌했다는 뜻이야. 지금 A를 지금 20m/s로 던졌다는 얘기지. 20m/s로 던지고 B는 거기서 그대로 자유낙하를 지금 시킨 상황이다. A는 질량이 2kg이고 B도 2kg이고 자, 요 두 탑 사이의 거리는 40m. 자, 그러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몇 초 만에 떨어졌는지 알 수 있거든? 왜? 20m/s로 던졌는데 바닥에 닿는 순간까지 40m 날아간 거잖아. 몇 초? 몇 초? 2초, 그지? 2초 동안 날아갔으니까 옆으로 40m 갔겠지, 그지? 결국 2초 만에 떨어진다는 얘기야, 바닥에. 바닥에 2초 만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봐봐. 자유낙하하는 놈 입장에서는 떨어뜨렸더니 2초 만에 바닥에 닿았다는 얘기잖아. 문제에 보면 중력가속도 9.8로 하라 그랬잖아. 그 얘기는 가만히 놔서 떨어뜨린 애는 1초에 9.8씩 빨라지는 거니까 가만히 떨어뜨린 B는 똑같이 2초 만에 떨어지는 거니까 바닥에 닿는 순간 얼마다? 19.6m/s의 속력을 갖겠지. 그지?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 얘기했지. 몇 초? 2초. 바닥에 닿는 순간에 충돌했으니까. 그 다음에 질량이 4kg이 뭐야? 이거 그냥 니네 낚는 거다. 그지? 질량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질량이 4kg짜리를 20m/s로 던져도 여기서 충돌하는 거야. 질량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더라. 자, 그 다음에 수평 속도가 40m. 자, 봐봐. A를 20m/s로 던진 게 아니라 40m/s로 던지면, 핸드폰 좀 그만하고, 투시력이 있다니까, 다 보인다니까. 그치? 이 크지도 않은 강의실에서 다 보여. 내가 그냥 수업하느라고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거울 보는지, 화장하는지, 핸드폰 하는지, 낙서하는지 다 보여. 근데 사실 얘기를 일일이 안 할 뿐이다. 그지? 풀어줄 때 들어라. 이게 들어도 다음 주 돼서 풀어봐 그러면 못 풀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잘 들어야 돼. 자, 마지막 보기 보면 40m/s로 던져. 그러면 40m/s로 던져도 바닥에 떨어지는 데는 2초가 걸리는 것 뿐이야. 다만 더 빨리 던지면 더 멀리 날아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충돌하는 거지 충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지? 충돌 안 하는 건 아니다. 다만 2초 만에 충돌한다면 얘는 뭐 한 1초 정도에 던지고 나서 1초 후에 충돌하거나 이런 상황인 거지 충돌 안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8번 문제 갑니다. 8번 문제. 내가 안 풀어주는 몇몇 문제들은 너희가 한번 풀어보는 거야.
자, 8번 문제 보시면 질량이 같은 물체 A와 B를 각각 5m와 3m 높이에서 각각 던졌다. 자, 이거 쉬울게. 431호가 좋았는데, 그치? 널찍하니. 하긴, 이게 너 단 것 같긴 해. 넓어봐야,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넓어봐야 다 뒤에 몰려앉겠지. 그치? 그치? 나 혼자, 거기 잘했니? 이러면서 섭섭하겠지. 다 뒤에 앉아가지고. 그치? 근데 칠판이 너무 작은 게 가장 단점인 것 같아. 431을 좋아하는 이유는 칠판이 커서인데, 여기 칠판이 너무 작아. 뭐 좀 쓸라 그러면 칠판 지어야 되고, 쓸라 그러면 칠판 지어야 되고. 자, 5m 지점과 3m 지점이래. 3m, 5m. 그래서 여기서 A를 던지고요. B를 던집니다. 맞지? 그래서 얘를 VA 속력으로 던지고 VB 속력으로 던지는데 B를. 자, 그랬더니 5m 날아가서 떨어졌대. 요렇게 떨어졌고 요렇게 떨어진 거야. 맞지? 그래서 동시에 던졌대. 동시에 던졌더니 같은 곳에 가서 떨어진 거잖아. 자,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숫자가 쓰였다고 당황하지 말고 높은 곳에서 던진 애는 더 느리게 던졌기 때문에 똑같은 곳에 떨어지는 거다. 그지? 일단은 A를 던진 속력이 B를 던진 속력보다는 일단 작을 겁니다. 그지? 느리게 던진 거야. 동시에 떨어졌단 말은 없는 거잖아. 대신에 이제 5m 날아가서 떨어졌고요. 그지?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지금 10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 그럼 이제 기억은 무조건 틀렸지? 기억은 뭐 고민하면 안 돼, 이제. 높이가 다른 곳에서 던졌는데 같은 곳에 떨어진다. 같을 리가 없잖아. 보기 기억은 무조건 틀린 말이 되는 거지. 틀린 말 되는 거고. 니은 던진 속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던진 속력이. 그치? 얘는 8m 높이에서 결국 자유낙하 시킨 거랑 똑같을 거거든? 맞지? 이제 봐봐. A를 이렇게 던지나 A를 여기서 자유낙하 시키나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면 A의 경우에는 8m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킨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10이거든?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뭐 이용해 볼까? 자, 두 가지 방법 다 써볼게. 자, VT 그래프인 거야. A가 아래로 떨어지는 자유낙하의 VT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때 기울기 값이 10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맞지? 기울기 값이 10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면 8m를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 8m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t초라고 합시다. 야, 그때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아래 방향의 속력은 얼마일까?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t면 그때 속력은 얼마가 나와야 돼? 기울기가 10이어야 된다며. 떨어지는 순간 속력 10t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그때까지 떨어진 높이가 뭐야? 이게 8m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봐봐. t 곱하기 10t 곱하기 이제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10t가 요 삼각형의 면적인데 그게 8이 나온다고요. 맞지? 어? 병신인가 봐. 그치? 이걸 내가 지금까지 더하고 설명한 거지? 5m, 그치? 그럴 땐 이렇게 쑥스럽게 오 하지 마시고, 선생님 5m예요! 그치? 내가 좀 덜 무한하게. 5m. 그럼 여기서 요거만 5로 바꾸면 되네. 그치? 맞지? 그러면 이거 사실 공식 쓸 필요도 없어. 그치? 요거 5 나오게, 그냥 요걸 하면 되지. 그러면 이게 얼마야? 5t제곱이 5니까. t가 얼마다? 1이다. 1초 걸린다. 여기서 던져서 바닥에 떨어지는데 1초 걸린다고. 1초. 왜?
자유낙하 시키는 거랑 똑같으니까. 맞지? 그러면 1초 동안 5m 간 거잖아, 옆으로. 맞니? 그럼 얼마의 속력으로 던지면 돼? 1초 동안 얼마의 속력으로 던져야 5m를 가겠냐고. 5m/s겠지. 5m/s. 그지? 옆으로 간 거리는 던진 속력에다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곱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니은이 5m/s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바닥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배 차이냐, 몇 대 몇이냐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그지? 자, 높이의 비가, 자, A하고 B의 높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5대 3이지. 맞아? 그러면 높이의 제곱은 아니지. 시간의 시간의 제곱이 5대 3이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러면 시간의 비는 루트 5대 루트 3인 거잖아. 근데 A가 떨어지는데 지금 얼마야? 1초잖아. 맞지? 그럼 요걸 이렇게 바꿀까? 1대 3대 5. 아이씨, 헷갈려 죽겠네. 5분의 3이구나. 그지? 1대 5분의 3인 거잖아. 맞지? t제곱이? 그럼 t는 1일 때 루트 5분의 3이네. 그러면 A하고 B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의 B는 A가 B의, 그지? 3분의 5배는 아니겠죠. 그지? 최소한 루트 3분의 5배라고 해줘야 맞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높이의 B를 이용해서 시간의 B를 해주면 돼. 시간을 구해놨으니까 얘를 1로 두면 얘가 5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시간은 1대 루트 5분의 3 이렇게 돼준다. 이제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뒤에 넘기면 자 9번 문제까지만 볼게요. 9번 문제 계속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문제야. 9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자 이번에는 양쪽에서 던지는데 말이야. 높이가 다른 곳에서 던지는 상황이에요. 높이가 다른 곳. 이쪽은 스몰 h고 이쪽은 2h 높이에서 지금 물체를 던지는 겁니다. A를 VA로 던지고 B를 VB로 던지고 이제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P점에서 얘네가 요렇게 떨어지고 요렇게 떨어져서 지금 만나면서 부딪혔다 이 말인 거야. 그지? P에 도달하였다는 얘기는 여기서 그냥 부딪혔다는 얘기 똑같아. 그랬을 때 요 거리가 지금 LA고 요 거리가 LB래요. 그제? 그때 걔네들의 수평 이동 거리는 3대 2더라. 요거 3대 2가 나와. 3대. 그제? 3대 2가 나와. 자, 서로 다른 높이만 생각해 보자. 여기 높이가 서로 2배 차이 나지. 맞아? 그럼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몇 배 차이 나야 돼? 루트 2배 차이 나야 되지? 맞아? 얘가 t초 만에 떨어지면 얘는 루트 2t초 만에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 맞죠? 시간을 모를 때는 그냥 t로 두면 되는 거야. 높이가 서로 2배 차이니까. 높이가 2배 차이니까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루트 2대 1이다. 그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간 거리는 내가 던진 속력에다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곱한 거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LA는 VA에다가 루트 2t를 곱한 것만큼으로 옆으로 갔겠지. LB는 VB라는 속력으로 던졌잖아. 거기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t초로 둔 거잖아. 맞지? 근데 이게 몇 대 몇이야? 3대 2더란 얘기지. 맞니? 그럼 요 식을 살짝 정리를 합시다. t를 양변의 t를 없애고 정리를 하면은 루트 2VA 대 VB는 3대 2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치? 그러면은 이게 얼마, VA 대 VB가 몇 대 몇이 되는 거냐? 내가 암산이 안 되네.
그럼 VA 대 VB는 3대 2 루트 2 뭐 이렇게 되겠다. 그지? 3대 2 루트 2가 되는 거지? VA 대 VB는 3대 2 루트 2.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일단 문제를 봐볼게. 아까 문제에도 나왔지? 포물선 운동을 하든 자유낙하 운동을 하든 가속도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럼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A하고 B가 똑같아야 되고요. 니은, 던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A가 B의 2배가 아니라 몇 배라고요? 루트 2배가 돼야 된다고요. 그지? 높이가 2배 차이니까 시간은 루트 2배 차이가 나야 되고요. VA하고 VB가 누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야? 선생님이 산수 못해. 루트 몰라 나는. 내가 더 큰 거지, 그지? 그래서 VA가 VB보다 작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 이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이 보기만 바꿔서 낼 수도 있는 거야. 맞지? 예를 들어서 보기 디귿을 누가 더 크냐 작냐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처럼 몇 대 몇이냐 물어볼 수 있거든. 그지? 내가 만약에 이 문제로 테스트를 내면 난 바꿔서 냅니다. 틀리라고 내는 거지, 그지? 잘 연습해둬야 돼. 보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그림은 계속 재활용하거든. 보기는 계속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이걸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아니더라도 이거 좀 써놓기 바랍니다. 알겠지? 써놓으시기 바란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린트에는 없는데 우리 그 자이스토리에 보면 중력과 뭐 인간 생활 그래가지고 중력이 우리 사람에게 생물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 우리가 사는 지구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여러 가지 그 예시들이 나와 있거든. 자이스토리 한번 봐볼래? 중력과 역학 시스템 그래가지고 169페이지에 보시면 중력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나와 있다고. 자이스토리 없어? 자이스토리로 169페이지 한번 봐봐. 그 예시만 169페이지 폈니? 자이스토리 169페이지라고 세 번째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중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사람과 같은 생명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요 파트는, 요 부분은 사실은 안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요 부분이 좀 빠진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 지금 자이스토리엔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니네 교과서에는 없을 거야. 교과서 한번 살펴봤거든.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니 교과서 기반으로 수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걸 안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일단 간략하게 몇 개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일단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영향을 끼친 결과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난다 이거야. 그지? 첫 번째, 일단 지구에 대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중력 때문이지. 지구 주변의 기체들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유는 중력이 그 기체들 하나하나를 다 붙잡아 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가 존재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우리 대기 성분이 우리 잘 알다시피 대기 성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지? 질소, 그 다음이 산소, 그 다음이 아르곤, 그 다음이 이산화탄소 이런 순위거든. 그러니까 비교적 무거운 원소들, 그러니까 무거운 기체들만 남아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빅뱅 때 배웠지만 우주에 제일 많이 존재하는 기체가 뭐야? 수소기체잖아. 수소기체 졸라 제일 가벼운 기체잖아. 가볍기 때문에 기체 분자들이 뭐해? 움직여. 가벼운 분자일수록 매우 빨리 움직이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이른바 탈출 속도라는 게 있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가벼운 애들은 다 도망간 거야. 중력을 이기고 다 도망가. 근데 무거운 애들은 그 기체 입자들이 아무래도 조금 가벼운 애들보단 느리게 움직이다 보니까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 기체 분자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지구를 벗어날 수 있거든. 근데 가벼운 애들은 매우 빨라. 탈출 속도라고 하거든. 매우 빠르다 보니까 중력을 이기고 도망간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그 중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기체 성분만 우리 주변에 남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이걸 더 자세히 얘기하려면 탈출 속도라는 것까지 얘기해야 되고, 자, 우리가 점프를 뛰어. 점프를 뛰었는데 우리가 다시 떨어진 이유는 뭐다? 내가 점프 뛰었을 때 속도가 탈출 속도라는 게 있거든. 자, 지구는 초속 12km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점프를 뛰는데 점프 뛸 때 속력이 초속 12km가 되면 나 우주로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이 속력 못 만들잖아. 그래서 아무리 올라가도 다시 내려오는 거야. 중력 때문에. 근데 우주로 나가는 우주선들이 어마어마한 화염을 내뿜으면서 올라가는 이유는 그 올라가는 게 속력을 내려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속력을 이거 이상으로 만들잖아?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쏘아 올린 로켓, 우주선 한 끗 차이거든? 로켓이 화염을 내뿜으면서 막 올라가는데 딱 12km까지만 나오게 만들잖아? 그럼 얘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어떻게 돼?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km까지 만든 다음에 요 끝에 가서 인공위성 뿅 쏴. 그럼 인공위성 돌거든? 근데 요 끝에다가 핵폭탄을 달아? 그러면 딱 12km까지만 만든 다음에 지구 못 벗어나니까 다시 떨어지잖아? 그게 핵폭탄이야. 대륙간 탄도미사일 다 그 원리거든? 우리나라에서 누리호 발사했잖아.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의심하지. 혹시 니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드는 거 아니니? 원리가 똑같아. 다만 끝에 인공위성이 들어있느냐? 탄두가 들어있느냐 차이밖에 없어. 우리나라도 충분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들 수 있는, 그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 미국이 승낙만 해주면 그냥 볼트 쪼이면 끝난다고. 그지? 핵폭탄도 미국이 승인해주면 우리나라가 볼트만 조이면 끝난대. 그지? 뭐 그 정도로 준비는 많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그 대기 성분이 거기 보면 그 나오잖아. 수소나 헬륨에 비해서 무거운 산소나 질소 같은 기체는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이 됐다.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진다고 하잖아. 그 이유는 뭐겠어? 당연히 지면에서 가까울수록 중력이 세잖아. 지면에서 몇 미터 이내는 중력에 크게 영향을 안 주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면에서 멀어질수록 지구 중심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중력이 약해질 거 아니야. 따라서 가까운 곳에는 공기가 많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흔히 대륙권이라고 하는 거 안에 거의 95%의 공기가 있으니까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는 거. 이것도 중력 때문이다 이거야. 이제 올라갈수록 희박해지는 것도 중력의 영향으로 이렇다 이거야. 거기 보면 공기 밀도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우리 하늘에 구름 만들어져 갖고 거기서 빗방울이 떨어진 이유도 뭐 때문이야? 중력 때문이지. 구름 안에 아무리 물방울이 많아도 중력이 없으면 얘네가 떨어지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뭐다? 결국 중력 때문인 거야.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들이 그 어느 정도 일정한 무게가 되면 중력의 영향으로 아래로 떨어져서 비가 되고 눈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네 저 계곡의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강물이 흘러갈 수 있는 이유도 뭐 때문이야? 중력 때문이야.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로 계속 흘러내려가서 바다까지 흘러가는 거잖아. 그러면서 여러 가지 풍화와 침식을 일으키는 것도 결국에는 중력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력이라는 힘이 일종의 만유인력이라고 그랬잖아. 자, 지구가 있고요. 태양이 있고 달이 있으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 주변을 도는 달이 있어. 그럼 자, 얘네들끼리 서로 뭐 하겠어? 잡아당기겠지? 특히 태양보다는 달이 더 가깝잖아. 그럼 달이 지구를 잡아당기겠지? 지구도 물론 달을 잡아당겨. 태양도 지구를 잡아당기겠지? 근데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것보다는 달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게 영향이 더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끌려가냐면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바닷물이 이렇게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구가 도니까. 이른바 조석현상이라고 하거든. 자, 이 조석현상이라는 게 나타나는 것도 중력의 영향이다. 정확하게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중력? 달과 지구 사이의 중력 때문에. 그지? 얘는, 요것들은 이제 지구의 중력 때문인 거고, 조석현상은 달과 지구 사이의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더라, 이 말이야. 이와 같이 중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도 영향을 주지만, 우리 사람과 같은 생명체에도 영향을 준다. 자, 예를 들어서 중력이 생명체에 영향을 주는 거
첫 번째로. 근데 기린의 목이 되게 길지. 그지? 목이 기니까 모든 동물이 심장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심장 박동에 의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건데, 기린은 키가 크고 목이 길다 보니까 이 머리 끝까지 혈액을 밀어 올리려면 어때야 돼? 심장이 매우 강해야 되겠지? 근데 얘를 올려보내려면 중력을 이기고 올려보내야 되니까 매우 심장이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